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북괴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대한민국 지하에 암약하고 있는 국가 전복 세력, 반체제 인사들인 이 간첩 세력들에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령문을 하달했고, 그 지령문 내용 속에는 일본의 오염수 위험 관련한 이야기들을 날조, 위조해서 무더기로 방송을 하도록 지령을 내린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방송국이라고 하는 MBC, KBS, YTN 이와 같은 곳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재생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북괴의 대남 공작기관에서는요, 괴 물고기, 기형아 이렇게 위험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괴담을 퍼뜨려라, 이렇게 간첩단들에게 지령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또 SNS나 방송 뉴스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확산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괴담을 유포, 날조,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답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보다 방송 출연 횟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았고요. 그리고 MBC 같은 곳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를 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대한민국 어린아이들 출생이 기형아들이 대량 생산될 것처럼 이와 같은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거짓 선동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경남 창원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자주통일 민중전의, 줄여서 자통이라고 했죠. 이 자통의 조직원들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에게 괴 물고기, 기형아 같은 괴담을 유포해서 반일 민심을 조장하고 부추겨서 반정부 민심을 확산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후에 실질적으로 국내의 인터넷 등에 북한 괴뢰가 지시한 괴담 확산 용어가 나돌기 시작했고, 또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른바 후쿠시마 괴담 확산의 북괴, 즉 조선노동당 대남공작부서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적화 통일 전략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인 7월 19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공정언론 국민연대, 바른언론 시민행동과 공동 주최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소의 긴급 토론회에서 KBS 노동조합 3노조의 이재원 위원장은 지난 5월 국정원의 발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괴뢰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섭해서 이들에게 후쿠시마 괴담을 확산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북괴가 지시한 괴담 확산 용어와 수법이 실제 좌파 단체에 의해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통 민주노총 간첩단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양측의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북괴는
2021년 5월 3일 간첩단에게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이남 당국, 대한민국이죠.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이사회여서 이서에는 이 자통을 얘기합니다. 이 자통의 여론 유포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 물고기 출현 혹은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해서 사회적인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서 집단 단식, 삭발, 농성,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는 등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합세하게 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간첩단에게 내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에 조직원들은 지령 이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생존권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서 이를 계기로 하여 친일, 적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그 보수 세력들에 대한 타격을 잘 결합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북한 괴뢰의 지령처럼 괴물고기, 기형아 등의 괴담이 국내에 퍼졌고 국회의원이 합세한 어민들의 시위도 이어졌다고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산하의 각 방송사 직원들을 대표하는 교섭 대표 노조를 거느린 사실을 거론한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반일 감정을 조장하라는 북한 괴뢰의 지령과 언론을 통한 괴담 확산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빠지지 않는 이 괴담 유포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MBC입니다. MBC에서는요, 기형아도 생긴다라는 이 내용을 부산 시민들한테 겁을 주고 그러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보도를 했는데요. 언론사에 확인한 결과 봤더니 금년도 후쿠시마 이슈가 불거진 뒤에 괴물고기 기형아 등의 괴담은 SNS를 중심으로 널리 퍼뜨렸고요. 또 지상파 방송에서는 MBC가 유일하게 이 사안을 다루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MBC에서는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불안 고조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제 해산물을 일절 안 먹게 되죠. 바다 생선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영양은 있죠. 그거 먹고 기형아도 생긴다는데 안전하다고 절대 안 믿죠. 라고 우려하는 부산 동래구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같은 제목과 본문을 유지한 채 지난 4월 17일 오전 6시와 오후 3시 MBC 뉴스를 통해 재송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괴담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군 의원은 저희 제주의 어민들, 해녀, 삼촌들이 걱정이 많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떻게 바다에 들어와서 물질을 하냐. 우리 다 오염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신다라고 말했고, 이수진 비례의원은 가족들이 어느 순간 앓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한다. 암에 걸린다. 기형아가 태어난다. 상상하지 못할 질병으로 그리고 계속 유전되는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난다. 건강보험 국가 재정도 파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 일본이 잘못하는데 우리 재정이 국민들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되는지 한심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후쿠시마 기억 물고기 사진을 활용하라는 어느 네티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푸 XXX81이라는 네티즌은 현수막 슬로건 제안 게시판에 정치 이야기 그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최대한 물고 넘어져라. 세상이 이 꼴인데 국민의 30%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한다. 그걸로는 안 통한다. 당장 내가 먹는 것과 관련되고 우리 가족과 연관된다면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말이 아닌 눈으로 보일 것, 또한 사실일 것.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은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올라왔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괴담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이 괴담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편향적인 출연자 선정과 편향적인 이슈 선정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홍렬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방송감시단장은 출연자의 편향성은 상식 밖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KBS, MBC, YTN 3사 방송에 오염 처리수가 위험하다고 주장한 패널이 총 22회 출연한 반면 오염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설명한 전문가 패널은 단 2회 출연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6월과 7월에도 각각 8회와 2회로 여전히 오염 처리수가 위험하다는 전문가가 더 많이 출연했다고 지적한 이 단장은 현재 공정방송의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개탄을 하였습니다. 이 단장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관련 보도 시에 객관적인 검증 대신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 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괴담 선동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광우병 괴담 때와는 달리 과학자들이 참전한 데다가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학습 효과 덕분에 면역력을 키워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백 공원연 이사장은 괴담이 확산하는 이유는 이 괴담을 사이비 언론이 전파하기 때문이며 KBS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언론 역할을 포기한 채 어느 한편을 들어 편파, 왜곡에 앞장서고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정환 MBC의 노동조합 제3노조 위원장은 편향적인 이슈 선정의 심각성을 거론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MBC는 지난 5월 다른 중요한 국가 현안은 제쳐두고 오염 처리수 관련 리포트를 무려 36가지나 보도했다면서 매일 1회 이상 오염 처리수 리포트를 한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6월달이 되자 21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7월에는 13일 동안 무려 41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모두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편파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괴뢰는 자통에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서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일본 정부와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데 중심을 두고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환경운동가들과 해양 전문가들을 방송 토론에 출연시켜 일본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칠 파국적인 재앙을 논증하게 하라 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전문가들의 방송 출연 빈도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이날 토론 참석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상은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북에서는
지금 조직 지도부나 서기실 같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 이외에 대남 공작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대남 공작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대외문화연락부, 무슨 뭐 문화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다가 또 225국, 뭐 정찰총국, 최근에 발견된 건 또 문화교류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 마치 곤충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이렇게 뛰어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요. 수시로 현란하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 운영하고 있는 대남 공작 집단의 이러한 이름들은요.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하는 일은 뭐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이 저들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적들,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괴뢰의 이와 같은 책동과 적화 야욕,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분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국가정보기관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을 다할 때 비로소 이것이 없어지는데, 이 또한 오랜 세월 숙련된 전문가인 비밀요원, 즉 비밀 공작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란 자가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 국가정보기관은 완전히 형해화시키다 못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정상화를 표방하면서 뭔가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의 법치에 기인한 법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국가정보 분야인 국정원은 단 한 걸음도 그 썩어 빠진 문재인 시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에서 비밀리에 간첩단들에게 이와 같은 지령문을 하달하고 대한민국 사회 지하망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반과 반역 간첩 세력들의 이 책동과 준동을 막아야 함에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첩은요, 최소한도 1000명 이상 잡아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남짓하게 자통이라든지 혹은 제주도에서 히읗, 기역, 히읗회 혹은 뭐 다른 전주 지역의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첩 검거 실죄라고 내보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런 것들도 주요한 지하망 간첩단이겠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간첩이 누굽니까? 서훈이라는 자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을 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그간 60여 년간 전개해왔던 모든 비밀 정보 공작 사안들을 다 파헤쳐서 민변이나 종북 좌익 세력들, 심지어는 지금 북에까지 북조선의 괴뢰 도당들까지 우리 국가정보원 안에 있던 비밀 자료들을 지금 다 퍼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문재인을 당연히 간첩 수괴로 지목을 하고 이자를 엄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또 간첩들처럼 한 행동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판문점 도보다리라는 곳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 괴뢰도당의 가짜 지도자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악마, 이 악녀에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시설과 보안대비책과 또 현금과 원자력 발전소 등 이 모든 자료를 USB에 꼭꼭 담아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건네주면서 김정은에게 했던 말이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가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국가 비밀 자료가 들어갔다고 지금 통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저도 또한 제가 우리 첩보망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USB 안에요. 정말 이 나라를 다 팔아 넘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긴 그런 자료를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우리 그 요원들한테 공작 활동비라고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우리 국정원 쪽으로 하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 활동비,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옷뿐만 아니라 목걸이, 팔찌, 반지, 또 뭐 브로치, 아니 무슨 클레오파트라도 된 겁니까?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그 돈을 써댔는데 그 당연히 불법적인 그 항목으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당시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비서실 직원들을 시켜서 그 5만 원짜리 신권, 만 원짜리 신권 이런 걸 갖다가요. 우리 보통 그 띠가 둘러져 있는 거 관봉이라 그러는데 그 묶인 채로 김정숙이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사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우리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사령부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에이스 중에 가장 에이스였던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모함을 했어요. 그것도 국정원에 있는 자가, 심지어 정규필 대령과 20년 직이라고 하는 그 김 선생이라는 자가 이름도 이영권이라는 가짜 거짓말로 진술서에다 써서 정규필 대령이 마치 어마어마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서를 썼는데요. 자, 그것에 의해서 정규필 대령은 모함을 받아서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 진술서 썼던 자는 그리고 나서 2단계를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가장 높다고 한 1급 관리관까지 진급을 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는 연금을 받고 있겠죠. 이와 같이 비겁하고 비루한,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국정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게 간첩 아니면 뭐가 간첩입니까? 아니, 정규필 대령을 20년 직이라고 하는 그 김선생이란 자가 우리 정대령을 갖다가 이렇게 모함을 해서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러면 이런 자야말로 데려다가 홀딱 벗겨서 두들겨 패서라도 진실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규필 대령이 무슨 뭐 큰 죄라도 범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후배들 중에서 그 수사관으로서 또 정보관으로, 공작관으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우수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고려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최하 레벨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 있는 유능했던 우리 후배님들을 다 진급단식이 쫓아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TK, 대구 경북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TK가 무슨 뭐 원죄가 있습니까? 왜 그 훌륭한 역량 있는 직원들 쫓아냅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문재인의 김정숙의 정규필 대령 간첩 모른 거, 또 우리 후배들 진급 안 시키고 쫓아낸 거 보다도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네 가지 다 합친 것만큼 커요. 뭐냐? 2018년도 12월 20일 날 해군 함정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청의 선봉함 두 척이 일본 연근해까지 가서 북한을 탈출한 조그만 목선 하나를 강제로 납포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그 다음날 북한에 강제로 북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봤더니 그 배경이 김여정이가 당장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실했던 문재인과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또 국정원의 서훈, 또 국방부 장관의 서욱,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이런 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 광개토대왕함이 가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잡아온 그 목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4명 가운데 이미 1명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나머지 생존해 있던 3명을 북한 지역으로 보내서 모두 다 총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한 사람이었던 그 호위사령부 소속의 장교들 3명을 총살형으로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분명한 여적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법에 여적죄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심으로 하고 그 처벌은 사형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무슨 공영방송 괴담이니 북쪽의 저 승냥이들이 내린 지령문이 어떻다, 이거 뭐 보도할 수 있죠. 조사한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죠. 그러려면 지금 북을요 때려 부셔버릴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지금 왔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야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그 누구도 북을 때려 부실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하고 그 핵 협의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켄터키 함이 5회급 잠수함이 또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고 했으니까 유사시에 우리는 북에게 경고도 주고 뭐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요 전부 다 수사법입니다. 레토릭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해서 북을 부셔야 됩니다.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비밀 군사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밀리터리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패러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은 말처럼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국정원 안에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육참골단,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현재에 있는 조직을 없애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모사드, 또 그 가운데서도 살인 전담한 키돈과 같은 조직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뭐 반일 감정 자극해 한 지령문만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뭐죠? 북의 핵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들입니다.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보다 더 쉽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염시키고 죽이는 방법이죠. 마약이죠. 마약. 벌써 이와 같은 마약들이 주변에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주소지로부터 발송된 그 소포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막아야 돼요? 관세청한테 다 떠넘기고 니들 일 잘해라 이렇게 두면 됩니까? 경찰과 국정원은 뭐하는 조직이죠? 그러면? 국군의 방첩사령부는 뭐하는 조직이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 나라에 물샐 틈 없는 방벽을 싸고 또 그 튼튼한 방벽 안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혼합된 잘못된 물건들이나 극약이나 마약이나 혹은 탄저기과 같은 그 화학 무기들 그 원재료 이런 것들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하루 24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국가정보기관부터 때려잡아서 기강을 세워야 되겠죠. 예? 국가정보기관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야말로 9 to 6를 한다면서 워라벨, 워킹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지금 MZ세대들의 향유하고 있는 직장은 두 번째고 일단 급여만 받고 적당선만 때우고 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생활한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죠? 국가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비책을 세워서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외교안보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듣기로도 우리 조태영 대사님이 지금 국가안보실에 실장으로 와 있는데 그 양반이 안 보여요. 그 1차장이란 김태호란 친구는 이 나라의 국정원과 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을 들고 나왔던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대통령 일정도 얘기하고 대통령 가는 데도 따라다니면서 뭐가 있으면 그 1차장이 다 얘기를 해요. 임종득 2차장은 그 군 출신인데 그거 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교부 안에서도 매우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조태용 대사가 지금 안보실장 하면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끝발에서 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외교안보실장이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1차장이 나와서 다 하는 거야. 그 얼마나 나부되면 그렇게 1차장이 건방지게 나와서 안보실장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그 안보실장을 뭉개버리고 뭐 내년에 무슨 뭐 비례대표제 하나 받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김태호 같은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 국가의 비밀을 누설했던 자예요. 그게 지금 중국으로 가 있는지 북한으로 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자 그런 자를 벌을 안 주고 당장 이제 깜빵에 쳐넣어도 부족하죠. 그런데 버젓이 지금 대통령 옆에서 국가안보실 문제를 하고 있고 무슨 거기가 무슨 컨트롤 타워래요. 일도 안 해본 친구들이 무슨 컨트롤 타워입니까? 네?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도 NCG 그 핵 협의 그룹 한다고 미국에 한 그 노련한 영감이 하나 왔었죠. 그 대할 때 그 파트너라고 생각이나 할 것 같습니까? 완전 애기처럼 본다고요, 미국에서는 김태우를. 근데 어디 협상할 사람이 없어요. 조태영 대사 정도 되면 사람이 연배도 있고 진중하고 또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인데 그런 조태영 안보실장이 그 일을 주관해야지. 어떻게 한낱 그 학벌도 별로 좋지도 않은 친구가 무슨 인연으로 거기까지 간지 몰라도 안보실의 대표자처럼 이렇게 다니잖아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함부로 지령을 내리고 망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때려잡는 국가정보부를 강화시키고 대변혁을 해야 됩니다. 즉 재창설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선요. 이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말로 떠들다 끝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가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요 기관에 앉아서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켜낸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 승냥이들 밑에 들어와서 발 마사지하고 걔네들이 시킨 대로 빌빌 싸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안 남죠. 국민 여러분들은 북한 괴뢰의 저 김정은이 같은 짐승만도 못한 저 개새끼한테 지배를 당하고 싶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저 3대 세습, 우상 숭배 광신교도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정녕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아직도 있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요. 우리 대통령부터 각각 기관의 기관장들은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 주인이 누구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직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고 일 잘하시라고.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고 헛생각을 하면요. 이 나라 큰일 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